네, 안녕하세요. 손갈리배입니다. 오늘은 나이 40대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음, 한 4, 5주 이상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학원 강사로서 주로 밤늦게 끝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말게쯤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그때 12시쯤 되었습니다. 마치고 집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아내와 두 딸을 깨우고 또 아내의 친구 한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음, 그렇지. 그때는 그 차를 카렌스입니다. 카렌스. 차를 사고 또 운전면허를 딴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겁도 없었죠. 밤에 야간에 또 그렇게 한참 달려갔습니다만은 달려가다가 횡성 휴게소에서 나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먹고 그때 밤 12시가 넘어서 그 수업을 끝났으니까요. 아내와 아내 친구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다시 차를 탔습니다. 학원 강세 수업을 12시까지 했으니까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또 겨울이라 히터를 팡팡 틀었을 것 아닙니까? 따뜻한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으니까 배도 불렀겠죠.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잠이 안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시 좀 바른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벨트의 의무 사항이 아니고 계몽 기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안전벨트를 했고 나는 그 대신 내가 안전벨트 하지 않는 대신 내가 핸들대를 꼭 잡고 할 테니까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횡성 휴게소에서 나오자마자 아마 곧바로 아마 잠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잠이 들었으니까 운전하다 들었으니까 나는 그 상황을 모르겠죠. 와이프도 옆에서 졸다가 눈 떴다가 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앞에 있어가지고 으악 고함을 질렀다고 이야기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세게 앞으로 튀어나가는가 하면은 나의 이 이마로 앞에 있는 유리창을 박살을 내었습니다. 내 머리 세조겠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횡성이 어느 병원으로 갔다가 다음에 두 번째 영동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가 자리가 없어서 야탑 차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좀 수수한 이야기는 그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났으니까 차가 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차가 쫙 이렇게 밀려져 있었고 사람들 나와서 웅성웅성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가는 길만 바쁘고 해돋이를 봐야 되는데 큰일 났대 뭐야 다 이러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쳐가지고 머리에 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정신을 잃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옆에서 뭐 다 잔소리를 하고 하더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병원에 있었죠. 한 5주 가까이, 4주 가까이는 거의 식물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산다 할지라도 평생 저렇게 누워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마음에 다짐을 하고 어떻게 살까, 버리고 도망갈까,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5주 차쯤 되니까
내가 서서히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저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의사가 와서 이렇게 나의 그 중요 부위로 무엇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오줌을 빼내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내가 목발을 짚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머리는 전체 붕대가 딩딩 감겨져 있고요. 한쪽 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온 다리는 부셔져 있고요. 목발을 짚고 있던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대에 돌아 누워서 아내 모르게 나도 남자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면서요. 전 그 당시 그때 다시 내가 회복된 이유는 죄송합니다. 회복된 이유는 아마 내한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 그 세상 한 60% 이렇게 담그고 이상 담그고 또 술도 마시고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차반이었죠.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취급을 안 해줬으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조금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앙이 좀 작동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신앙을 한번 하나님을 한번 좀 더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내가 용기를 내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되니까 그때 내가 재수생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담당 팀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송 선생님 3월 첫째 주부터 근무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교통사고로 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한 주간만 더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병원 지나서는 12주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5주 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그렇게 출근했습니다. 학원에 아침에 들어가니까 완전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저러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재수생들에게 생물을 가르치기 위해 갔단 말이겠죠. 자, 교탁 앞으로 갔습니다.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늘 수업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은 읽겠는데 내용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생물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통사고 났는 들은 이야기, 무용담들 이런 이야기들로 다 때웠습니다. 내가 위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동안에 밑에 교무실에서는 회의가 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물 선생을 저렇게 둬도 되느냐? 재수생들인데 바쁜데 강의가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현실론적으로 막 주장하는 선생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론도 있었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치면은 저 선생은 어떻게 먹고 사냐? 원래 수업은 다 벌써 결정되었는데 어디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그 합의점을 찾은 게 그러면 한 달만 지켜보고 애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지나가니까 나의 기억이 서서히 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한 달 지나기 전에 나의 기억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필하고 책 없이 그죠? 교탁 밖을 벗어나지 못했다니까요. 책을 읽었다니까요. 재수생들한테.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천지를 몰랐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답니다. 그래 애들도 기다려주고 선생님들도 기다려주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무사히 그 해 동안은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아마 몇 년간 그 학원에서 아마 강의를 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 교통사고로서 가장 많이 잃어버렸던 것은 자신감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다리를 절고 아직까지도 교통 또 20년이 지났죠. 20년 정도가 되었죠. 교통 후유증이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계단을 아래로 내려올 적은 접니다. 털그덕 털그덕 한 개씩밖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도 좌우사시입니다. 오, 세상에요. 내 머릿속에 박히던 유리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한 개씩 한 개씩 밀려 나오더라고요. 이 생물적으로 우리 생물체들은 자기 물질,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면은 거부하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밀어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내 자기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밀어내어서 그 유리가 밀려 나온 겁니다. 오, 그때는 아주 뭐 섬찟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학생들의 기다림. 아, 그리고 낮에는 내가 그 학원에서 재수생들 수업을 하고 밤에는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재학생 수업 애들도 원장이 이야기했답니다. 어떡할까, 과학 선생님. 저렇게도 너희들 수업 괜찮겠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선생님 원장님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좀 기다려 줘야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지금 기억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할 수 있던 이유는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앙적인 부분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훨씬 더 희망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5060 세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의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죠, 하고 싶고, 같이 더불어서 60대를 맞이하고 싶고 또 70대를 맞이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서툴고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제자들이 기다려 줬듯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